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오늘 스텔라 프로토콜 19 버전이 성공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식 트윗에서도 프로토콜 18에서 19 버전으로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순간이 캡처되어 있고요. 실제 스텔라 블록체인에 접속을 해보면 프로토콜 19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스텔라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파이 네트워크와도 관련이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영상을 좀 짧게 요약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텔라 프로토콜 19 버전을 말하기 앞서서 최근에 있었던 업데이트 내용들을 좀 요약 정리를 해보면요. 스텔라 프로토콜 17 버전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프로토콜 17 버전은요, 2021년 6월에 완성이 되었고, 이 주 기능은 클로우백이라는 자산 회수 기능입니다. 프로토콜 17은 머니마켓 펀드, 채권, 주식과 같은 규제 대상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이 특정 상황에서 자산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규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기능이 스텔라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스텔라 네트워크가 CBDC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타 네트워크가 가지지 못한 다른 특별한 기능들을 각 국가의 정부들에게 어필을 하고 또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스텔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텔라의 CBDC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요. 스텔라에서 KYC와 이 자금 환수 기능은 각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스텔라를 CBDC로 사용하기 위한 핵심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전송을 했을 경우 이 자금이 불법 자금으로 판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송금된 자금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텔라에서는 CBDC용으로 발행을 하는, 즉 환수 기능이 가능한 토큰이 존재한다면, 발행이 된다면 사용자 계정에서 자산 잔액의 일부나 전부를 회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사기로 인해서 거래를 취소하려는 경우 CBDC가 환수 활성화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스텔라는 프로토콜 18 업그레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업그레이드에서는 유동성 풀에 대한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용자가 유동성 풀에 코인들을 예치와 또 인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런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제일 먼저 바이낸스나 업비트와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를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화된 거래소는 오더북 시스템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래 대상자의 수가 제한적인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즉 유동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거래 체결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형 거래소는 이렇게 유동량이 부족할 시에는 지속적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가 있는 마켓 메이커들이 따로 도움을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유니스왑과 같은 탈중앙 거래소 덱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탈중앙화 거래소는요, 바이낸스나 업비트와 같은 기업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코드로 설계된, 즉 자동 프로그래밍 위에서 스스로 계산되어서 코인들을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오더북이 존재하는 덱스들도 조금씩 나오곤 있지만 그런 특이한 경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 즉 AMM의 특징은 거래를 위해서 반대편에 거래 상대방이 무조건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탈중앙 거래소에서 코인들이 거래되는 시스템은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유동성 풀에 자금을 예치를 시켜 놓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유동성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동성 풀에 쌓인 자금들로 인해서 트레이더들이 코인을 교환할 때마다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교환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말이 너무 길어질 것이기에 일단 이렇게 두 가지의 코인을 거래함에 있어서 자동 프로그램 공식으로 서로 거래가 일어나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우리는 자동시장 조성자, 즉 AMM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스텔라가 프로토콜 18 버전에서 업데이트를 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시면요. 이 AMM 시스템은 2018년 유니스왑에 의해 대중화가 되었지만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스텔라는 AMM 기능을 프로토콜에 직접 통합하는 최초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즉 스텔라 네트워크의 성능, 신뢰성 및 고유한 기능이 모두 함께 제공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레이어 1에서 이런 AMM 시스템들이 모두 운영이 될 수 있다면 보안성이나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더 월등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스텔라 같은 경우는 원래 원체 빠르고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또 레이어 1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AMM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미래에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경로 지불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AMM을 통해서 지불과 자산 교환을 결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자산을 보내고 받는 사람은 다른 자산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송 및 변환 콤보는 자산 사이에 경로가 있는 한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스텔라가 기본적으로 국경 간 지불을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텔라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여러 국가의 각 법정 화폐들이 보이고 심지어 금과 같은 자산들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거래되는 장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래에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한국 원화를 미국으로 누군가에게 송금을 한다면 그분은 바로 미국 달러로 그것도 큰 수수료가 없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환전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그 보내는 중간에 자동으로 수압 기능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현재 필리핀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저에게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10,000원이라는 원화 돈을 저에게 송금을 하면 저는 필리핀 페소로 하나 10,000원에 해당하는 페소가 제 지갑에 환전이 자동으로 되어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하면 중간에 말도 안 되는 이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이 AMM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프로토콜 19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프로토콜이 지금 당장 완성이 되었다고 해서 결과물이 마구마구 이렇게 쏟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이제부터 프로토콜 19에 대한 개발 얘기들이 미디어에서 조금씩 더 나오게 될 것인데요. 이 프로토콜 19가 무엇인지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확장성 해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레이어 2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었죠. 여기에 스텔라도 똑같이 스타라이트라는 레이어 2 솔루션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요. 하지만 스텔라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원래 블록체인 전체 시장에서도 상당히 빠른 네트워크 축에 속했었습니다. 보통 TPS라고 해서 1000에서 한 5000 TPS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수치가 높다 하더라도 레이어 1에서 블록체인들이 처리하는 능력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 TPS 수치만 높다고 해서 절대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가 TPS가 한 5만 정도가 나오는데요. 현존하는 블록체인 중 최고의 TPS 속도라고는 하지만 일단 밸리데이터 자체가 너무 중앙화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이 솔라나 네트워크입니다. 즉 우리가 블록체인의 속도를 평가할 때는 항상 이 트릴레마의 난제 속에서 해당 네트워크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포기를 하였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확실히 스텔라는 안정성이나 탈중앙화를 심하게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장성, 즉 속도를 만족스럽게 내고 있었던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어 2의 기술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바로 이 스텔라입니다. 하루에는 많게는 10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앞으로 CBDC에 사용이 된다거나 게임이나 NFT, 메타버스까지 사용이 된다면 지금 이 수치의 수십 배 이상의 거래를 더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텔라 같은 경우는 이번 프로토콜 19 버전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레이어 2라는 체인의 개발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레이어 2에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오프체인에서, 즉 블록체인 외곽에서 결제를 따로 만들어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과값만 처리를 해서 나중에 레이어 1에다가 다시 핵심만 전송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레이어 1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테니 결제 처리 건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TPS, 즉 1초 동안 처리 가능한 거래 수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약 120만 건에 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았지만 이 스텔라의 본체, 이 자체 기술력도 원체 빠르고 또 효율적인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레이어 2와의 호흡도 상당히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 영상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어떤 암호화폐가, 어떤 블록체인이
그저 유저 수만 늘리기를 위한, 즉 인센티브 정책 업데이트만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암호화폐가 미래의 모든 국가나 기업들이 이 네트워크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인지 확실히 구분하실 수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스텔라나 파이의 조각조각 특징을 하나씩 다 조립할 수 있는 분들은 엄청난 세계관을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고요. 저도 이제 해외에서 생활한 지 15년이 넘어가는데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부터 해서 해외에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것은 당연히 비싼 비용이 발생하는 줄 알았고, 또 통신사라는 강력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카톡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통화 앱들이 지금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상의 서비스들도 다 무료로 지금 다 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신비로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유저를 더 모아서 플랫폼 수익을 얻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변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도, 지금 이 시간에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환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요,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의 송금망을 이용해서 아주 비싼 수수료를 내고 또 비효율적으로 자금을 운반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네트워크는 스텔라나 파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저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저는 이 미래는 결국에는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즉 SCP 합의 알고리즘이 세상을 점점 지배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모두 인내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